안녕하십니까, 머니앤테크의 우종석입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정의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중에 제약 바이오 부분은 절대 빼볼 수 없는 그런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핫한 하나의 기업에 대한 소개, 이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승현입니다. 이미 썸네일에서도 보셨고 다 하셨겠지만 오늘의 기업은 알테오젠입니다. 네, 엄청 핫한 기업인데 알테오젠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왜 알테오젠을 좋게 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알테오젠 하면은 이게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맞습니다. 히알루로니데이지라는 맞습니다. 이 효소에 대해서 절대 빼먹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을 잇게 한 히알루로니데이지라는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알루론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일시적으로 허물어주는 게 히알루로니데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히알루론산을 허물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정맥 주사, 정맥으로 우리가 투여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첫 번째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짧게는 한 30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투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피하에다가 투여하자라는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히알루론산이 등장합니다. 우리 그 피하 조직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하에다가 주사를 할 때는 정말 많아봐야 2ml, 진짜 많아야 2.5ml 정도밖에 투여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피하 주사가 가능하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자가로 투여를 할 수도 있고요. 병원 안 가도.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걸리던 것을 그냥 몇 분 만에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의성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큰 업체들이죠. 이런 것들이 굳이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굳이 그렇게 바꿔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특허의 연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알테오젠의 이 히알루로니데이지가 어떤 약에 쓰이냐면요, MSD라는 회사의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꿀 때 이 히알루로니데이지라는 효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키트루다의 특허가 2028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 특허가 끝날 때쯤 저게 돈을 많이 버네? 네.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로 이렇게 복제를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맞아요. 하면서 이제 달라들게 되죠. MSD의 입장에서는 이 특허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맥 주사가 피하 주사로 바뀌게 되면 피하 주사에 대한 특허는 5년에서 10년까지 더 연장이 되버립니다. 연장이 가능하니까. IV에서 SC로 바뀌었을 때 환자들이 우리는 SC 맞을 거예요. SC가 더 편해요. 라고 해서 대부분이 SC로 맞아버리면 바이오 시밀러로 다른 회사들이 개발을 해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또 이 두 번째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왜 MSD는 굳이 알테오젠을 선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회사가 먼저 이 히알루로니데이지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다른 그 항암제들도 이미 이제 IV에서 SC로 바꾼 여러 번의 사례가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의 히알루로니데이지보다 일단은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면역 원성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좀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항암제는 일시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에서 거부 반응이 덜하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 안정성이 좋습니다. 이게 보통 항암제들은 냉장 보관, 혹은 냉동 보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여를 할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상온에 방치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할로자임사보다 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데이지가 더 안정성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속 시험이나 가혹 시험이 있어요.
네, 그런 시험에서 더 좋다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제형 호환성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키트루다에 있는 성분이랑 히알루로니데이지 말고 다른 부영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것들도 결국에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리고 뭐 통증을 낮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형 호환성이 알테오젠께 조금 더 좋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알테오젠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예, 이게 왜냐하면은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어쨌든 몇십 년을 이어가고자 네. 엄청난 연구와 많은 것들을 할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키트루다 말고 다른 항암제가 IV에서 SC로 바꿀 때 그때도 이제 알테오젠 거를 계속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항암제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인데 일단 그러면 이 키트루다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암을 치료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일단은 암도 우리의 세포입니다. 그렇죠.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세포예요. 네네네. 암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라고 하다가 예전에는 되게 막 강력한 화학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암을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암만 죽는 게 아니죠. 옆에 세포들이 같이 그렇습니다. 죽었죠. 그래서 막 머리도 빠지고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를 만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암도 세포인데 우리의 면역이 암을 공격하게 하면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이 면역 세포들은 암을 공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면역 세포에는 PD-1이라는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요, 그 PD-1을 잡는 그 PDL1이라는 리간드라고 하는 이 손잡이를 탁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나 적 아니야. 나 착한 사람이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면역 세포가 그러네 하면서 속아버립니다. 그러면은 PD-L1을 죽여버리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면역 세포에 있는 PD-1을 이니빗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PD-1 이니비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키트루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게요. 예를 들어서 폐암에 대한 어떤 항암제가 있고요. 췌장암에 대한 항암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면역 세포가 속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맞습니다. 다 쓸 수 있군요. 계속해서 이 암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저 암에도 적용될 수 있고 저기도 적용될 수 있고 되게 이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응증이라고 합니다. 폐암에 대한 적응증, 췌장암에 대한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이 적응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근데 제가 얼핏 들어봤었을 때 키트루다를 뛰어넘는 약이 나왔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암도 세포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만 이제 암이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VEGF라고 해서 혈관이 계속 자라나게 하는 그런 그로우스 팩터입니다. 성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암세포 근처에 이 혈관들이 계속 자라게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이 혈관이 자라나는 것까지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게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게 키트루다를 넘어서는 약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키트루다가 좀 끝났다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키트루다보다 더 좋은 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할 때는요, 방금도 제가 키트루다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환자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환자는 이게 되고요, 어떤 환자 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트루다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그 항암제들은 아직은 임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면 이 키트루다는 하나의 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 항체입니다. 단일 항체.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이중 항체입니다.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죠. 속이는 것도 막아주고 혈관의 생성도 막아주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중 항체입니다. 궁금한 게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말고 그 두 번째나 뭐 다음 거에도 계속 쓰이고 있게 되는 건가요?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굳이 단일 항체, 이중 항체를 말씀드렸냐면요. 단일 항체보다 기능을 더 해야 되니까 더 분자량이 크고 더 큰 물질들이겠죠. 그래서 IV에서 SC로 바꾸려면 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데이지가 더 필요한 거죠. 무조건 더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이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알테오젠이 뭐 근시일 내 혹은
1, 2년 길게 봤을 때 어떨까요? 일단은 이 키트루다 SC가 잘 팔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가 팔리면 팔릴수록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항암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옛날에 금광을 캘 때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딱 알테오젠이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항암제는 계속 나올 거고 알테오젠은 계속 히알루로니데이즈를 팔아야 되고 또 그리고 알테오젠은 원래는 그 히알루로니데이즈를 직접 생산하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직접 생산하는 기지를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 직접 생산한 히알루로니데이즈를 파는 돈이 또 나올 거고 네, 그렇죠. 로열티는 계속 나올 나올 거고. 거고. 네, 그래서 이중으로 계속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선생님 한 말씀 알테오젠에 대해서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코스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코스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나 이런 쪽으로 가면 ETF나 이런 쪽에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알테오젠으로 찾아뵙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